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롭게 행복할 것의 줄임말도 여행이라고. 여기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여유롭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내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유섭입니다. 4월 21일 토요일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들으셨습니다. 앞에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저도 요즘 참 매일매일이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여행이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곳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고 설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새로운 분들 만나면서 어떨까, 또 이분은 또 어떨까, 기대도 있고, 또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있고, 이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행이랑 이 라디오 DJ와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여행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1, 2부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많이 만나볼 거고요. 3, 4부에는 노래, 장소, 사람이라는 코너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우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좋았었죠. 이번 주는 매거진 컨셉진의 김경희 편집장님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 3, 4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주말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충분히 만나볼 건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 지금 바로 문자와 미니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91님께서 양디, 이젠 적응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심 서툴게 실수하는 모습 때문에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아쉬워요. 처음 시작할 때의 서툰 모습 조금만 더 보여주고 능숙해져줘요. 이 능숙해져줘요 라는 말이, 이 능숙해지는 게 뭔가 사람의 능력처럼 느껴지네요. 능숙해지고 싶다고 해서 능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서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의 꿈꾸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저의 서툰 모습도 가끔 보시고, 또 지금보다 더 능숙해지는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듣고 계셔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네요. 감사합니다. 0333님께서 책 오늘도 출책, 다듀의 출책 신청합니다. Check it out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월요일이었죠. 제가 랩을 한번 했었어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랩처럼 이렇게 보내주셔서
잠깐이지만 뭐 랩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랩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듀의 출첵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2님께서 요즘 제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오마이갓, 안 됩니다. 제가 입는 옷, 헤어스타일, 화장법, 심지어 먹는 것까지 참견. 옷이 별로다. 앞머리 조금만 더 잘라라. 피부톤이 별로다. 그런 거 왜 먹냐? 이러면서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나요?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앞으로 쭉 봐야 하는 관계라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이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요. 취향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 친구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먹는구나.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도 맛있나 보다. 나도 언젠가 한번 같이 먹어봐야지. 뭐, 이렇게 함께 서로 취향을 존중해 주면서, 친구들끼리는 또 그렇게 좋게 좋게 존중해 줘야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하죠. 저도, 음,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제 취향을 참 많이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옷을 그렇게 잘 입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뭐 옷 입고 왔을 때 놀리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고 제 취향을 존중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이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33님의 신청곡 다듀의 출첵 그리고 4652님의 신청곡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이어서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나얼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그리고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듣고 왔습니다. 사연 더 만나볼게요. 1199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고양이 보호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교내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급식소에 매일매일 사료를 배급해주고 다치면 병원에도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아직 새내기이지만 참 뿌듯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많이 느껴요. 우리 학교 고양이들의 즐거운 묘생을 위해서 선우정아의 고양이 신청해요. 또 우리 선우정아 씨 또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하는데 고양이 참 명곡이죠. 아이유 씨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부디 이 노래가 이 라디오가 우리 고양이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우정아의 고양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3154님께서 양디, 저는 매일 7시에 퇴근을 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밥만 먹었는데 항상 9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스피커로 라디오를 듣곤 했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라 일찍 끝나서 처음으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역시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소곤소곤 옆에서 얘기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앞으로도 퇴근하자마자 빨리 씻고 이어폰으로 들어야겠어요.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신청합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일곱 17글자입니다. 제목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네. 물리치료사 분들 이렇게 저도 가끔 축구하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물리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가보면 참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형외과나 이런 데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는 저로 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다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 끝나고 바로바로 또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찾아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199님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고양이 그리고
3154님의 신청곡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이어서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네, 사연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91님께서 저번 달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사장님께 너무 느리다고 지적받았어요. 저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는 타입이라 조심스러워서 느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형섭, 의웅의 좋겠다입니다. 빠르면서 잘하는 거. 중요하죠. 빠르면서 잘하는 거. 근데 저는,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느려도, 조심스럽게, 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할 때도 빠르면 빠를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꼭 읽어보는데 빠르게 읽잖아요. 그러면 혀도 꼬이고요. 뭔가 제가 생각할 시간 자체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고를 읽으면서 그 글을 이해한다기보다 그 글자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 느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천천히 읽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그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른 것보다 천천히 읽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느껴서 저는 8191님께서 굳이 실수할 것 같다면 빠르게 하는 거 안 빠르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형섭 씨와 의용 씨가 함께 부른 좋겠다.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7781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디. 저는 19살 학생이에요. 부모님께 매번 용돈 달라고 하는 게 죄송해서 저번 주부터 일요일마다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알바 첫날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끝날 때쯤 남아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2만 원이나 모자른 거 있죠? 결국 제 일당에서 채워 넣었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한 거라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내일도 알바 가는 날인데 부디 실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윤딴딴의 잘 될 거예요 신청합니다. 음, 2만 원. 제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을 했을 때 2만 원이 모자르고 그럼 그 돈을 일당에서 채워넣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또 긴장을 해가지고 또 아쉽게도 2만 원 7781님께는 노래보다 물질적인 위로의 선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긴장하지 말고 계산 잘 하셔서 2만 원 모자르지 않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910님께서 30대에 접어들면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그동안은 회사 때문에 바쁘다며 미뤄왔었는데 곧 퇴사를 하거든요. 잠시 쉬면서 면허를 따야겠다 말했을 때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너가?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길치에 방향치까지 두루두루 갖췄거든요. 2년 넘게 다닌 회사 지하 식당을 아직도 좀 헤맬 정도로요.
사실 저 스스로도 불안한 마음이 커서 아직도 학원 등록을 망설이고 있어요. 하루빨리 뚜벅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용기가 필요해요.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신청합니다. 글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너무 잘 돼 있고 심지어 막힌 길까지 알려주니까 굳이 길치라서 방향치라서 이 운전면허를 따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자꾸 멤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준이가 길치예요. 방향치예요. 이 두 개를 다 좀 고루고루 갖고 있어요. 두준이가. 그런데 스페인에서 옷가게를 한번 분명히 왼쪽에서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호텔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볼 곳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갔죠. 그런데 길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가 앞장서지 말라. 이렇게 제가 타박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네, 운전면허 꼭 따야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꼭 따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8191님의 신청곡 형섭 씨와 의용 씨가 함께 부른 좋겠다. 그리고 8910님의 신청곡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형섭 씨와 의용 씨가 함께 부른 좋겠다. 그리고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야?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네. 밥은?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에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글쎄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 매일 밤 9시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8339님께서 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오늘 그 친구가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할 때 갑자기 확 떨리면서 제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참 좋으면서도 무서워지네요.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에게 나쁘게 거절당했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신청곡은 어반자카파의 또 다른 너 듣고 싶어요. 음, 예전의 기억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꾸만 좋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시네요. 속상하게. 나쁘게 거절당했다. 나쁘게 거절당한 거. 좋아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나쁘게 거절당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거절을 하셨길래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나쁘게 거절하셨을까요? 나쁘시네요. 그런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지금 좋아하게 된 그 분이 그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또 씻어주고 또 8339님의 자존감을 한껏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지레 겁먹고 좋아하지 말까라는 생각하고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용기 내서 또 좋아해보고 고백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8339님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또 다른 너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ream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고릴라즈의 Feel Good INC 듣고 왔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도 이어갈 텐데요. 전혜수님께서 양디는 게스트가 누가 오든 간에 잘 어우러지는 게 정말 신기해요. 참 우리 꿈꾸는 라디오에 나와주시는 많은 게스트분들께서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다 게스트분들의 덕이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케미 요정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매번 게스트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 편집장 김경희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를 책임져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 나이에 과감히 잡지회사를 때려치우고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을 창간하시고요. 우리는 당신의 일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길 바란다. 따뜻한 신조로 잡지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의 편집장 김경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컨셉진 편집장 김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전에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원래 긴장을 하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네. 긴장이 돼서.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 꿈꾸라 우리 가족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저도 받아주신 분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컨셉진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다른 어떤 패션 잡지랑은 또 다르게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올해로 잡지를 발행한 게 얼마나 된 거죠? 횟수로? 네, 저희가 올해 횟수로는 7년 차가 됐어요. 요번에 4월에 나왔던 게 네. 저희가 56호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조그만 게 꽤 오래 나온 잡지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작아요. 네, 맞아요. 잡지라기보다는 뭔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시집 같기도 하고 되게 컴팩트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보기 편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A6 사이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저 혼자만 했다고 하면 저희 대표가 화낼 것 같은데 그냥 둘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좀 그 다른 잡지, 기존의 잡지들은 되게 크잖아요. 네. 그 큰 잡지들이 이미 집 거실에 혹은 책상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네. 우리가 거기 이제 새로 나오는 잡지가 굳이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핸드백 속에 들어가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왜 책이 무거우니까 네. 보통 짐이 많아지면 책부터 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 이런 느낌으로 티가 안 나게끔 일부러 작게 만들었어요. 네, 정말 컴팩트하고 참 사이즈가 귀여워요. 맞아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26살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 26살에 회사 때려치우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용기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쵸? 26에 뭣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때려치우기부터 했어요. 제가 잡지사, 패션 잡지사의 에디터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네. 대학 때부터 되게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이제 잡지사에 가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행복했지? 내가 왜 에디터가 되고 싶어 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내 얘기,
내 주변에 아. 사람 사는 얘기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얘기, 나처럼 내 주변 사람들도 이런 평범한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제 남자친구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와우.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조금 뭐 잡지의 사이즈도 그렇고, 좀 도전적이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쵸. 일단 회사를 때려치울 때 거기 편집장님이 네. 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네.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경력을 좀 더 쌓고 나가면 네가 더 좋게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왠지 그때 만약에 제가 늦었다면 누군가 L6 사이즈를 만들었으면 맞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빨리 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또 주변 사람들 뭐 엄마 아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딱히 저한테 이 일을 해라 말아라 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막 이모, 친구들, 막 주변 사람들이 저희 이모가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대요. 경희 이제 정신 차리고 좀 회사 가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아, 여전히? 요즘은 좀 괜찮아져. 아, 제가 그쵸. 생활이 좀 네. 괜찮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초반에는 엄청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컨셉진 인기가 참 좋아요. 7년 동안, 햇수로 7년 동안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음악 앨범을 만들고 이럴 때, 뭐, 저는 그래도 준비 기간이 좀 긴 편이죠. 음악 앨범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미뤄도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잡지라는 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쵸.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쵸.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떠세요? 그쵸. 저희가 가장 힘든 게 그 한 달에 한 번의 마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노동으로서도 힘들지만 네. 사실 잡지가 안 팔려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쓰면 좋겠는데 안 팔려도 계속 만들어야 그죠, 그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처음에는 수익적으로 내지 못할 때 되게 힘들었고요. 네. 지금은 저희 팀원들이 마감 끝나면 또 마감, 마감 끝나면 또 마감. 그래서 친구들 얼굴이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 한 달에 마감이라고 있는 게 네. 좀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감을 하면서 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잡지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저희 잡지를 만들 때 네. 처음에 그런 큰 잡지에서 나와서 이 잡지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게 네. 좀 공감 가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톤을 유지하려고 해요. 조금 더 사실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좋은 거 소개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독자분들이 또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거를 제안을 해드리려고 막 예를 들어 80만 원짜리 시계를 소개하기보다 8만 원짜리를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항상 기준이 독자분들이 이거를 보고 괜찮으실까? 뭐 괴리감이 느끼지진 않을까? 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지를 만들면서 7년 동안 조금 고수하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던가 이건 절대 네, 편집장으로서 이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네. 여태까지 광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의 잡지는 광고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돈을 받고 뭔가를 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컨셉진 이거 잘 유지하고 있다고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좀 좋게 봐주시는데 사실은 광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냥 광고 없는 잡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누가 권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진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거, 독자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만 소개하자. 네. 근데 만약에 광고를 하시겠다는 분이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주시겠대요 하면은 받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네. 그냥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것만 하자 해서 돈 받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잡지에 광고가 없는 게 또
되게 신선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네, 신기합니다. 또 방송 전에 우리 제작진 분들과 나눈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미쳤나 봐요. 일에. 물론 힘들죠. 진짜 너무 힘든데. 네네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게 독자분들의 피드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SNS나 뭐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컨셉진을 매일 검색을 해보면 네. 이걸로 인해 아침 출근길이 행복해졌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즐거움, 행복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맛에 일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보통의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걸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독자분들의 바로 피드를 들을 수 있어서 그 맛에 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컨셉진 편집장 김경희 씨와 함께합니다. 김경희 편집장께서 선정한 노래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먼저 사람부터 소개를 하고 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장소 소개, 그리고 노래 순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피처링 그레이의 박재범의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그레이 피처링 박재범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이제 김경희 편집장이 골라온 노래, 장소, 사람 만나볼 텐데요. 먼저 사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영화사 사나이 픽처스라는 곳의 대표님이신 한재덕. 네, 한재덕 대표님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네네네. 이분이 저희 컨셉진 한 13호쯤에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네. 뭐, 대한민국의 영화 프로듀서이자 좀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범죄와의 전쟁, 오. 신세계, 뭐, 남자가 사랑할 때, 보안관 이런 영화들을 좀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유명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터뷰에서 좀 좋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꿈꾸라 네,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재덕 대표님과는 네. 또 어떤 계기로 인터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참 SNS 시대잖아요. 네. 저는 이런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대표님 영화 잘 봤다. 언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럼 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3일 뒤에 인터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패친이라는 이유로.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편집장님 섭외력이 장난 아닙니다. 3일 만에. 네. 인터뷰에서 유독 마음에 남았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 있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신세계 막 이런 영화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대표님도 어느 정도 성공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신데요. 네. 그때 그분께 뭐 성공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본인이 80원, 통장에 80원 있었을 때도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동생인가 형님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신 적도 있으시대요. 그렇게 돈이 없었던 적도 있는데, 신세계가 영화가 빵 터지면서 통장에 큰 돈이 입금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지가 않고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묘한. 네, 그냥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되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일까요?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나 고생이 결국 이 돈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에게 보너스를 되게 많이 나눠주셨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순간이 맞았을 때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좀 그분 통해서 알게 돼서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할 때, 성공을 바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힘든 시기가, 어떤 직업이든
꼭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편집장님도 꼭 뭐 금전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힘든 시기가 있었나요? 그쵸. 컨셉팀 초반에는 금전적인 그런 문제들. 그쵸. 금전적인 네, 게 가장 네, 크죠. 크죠. 사실 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눈물 나실 수도 있어요. 어머, 슬픈 노래라도 어떻게 깔아드 네. 제가 이게 계속 한 3년 동안은 잡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막 나지 않으니까 네. 마이너스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도움도 청하고 또 뭐 은행권에 이런 대출도 받고 해서 빚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아까 그 대표님도 80원밖에 없었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밥값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짠내나죠? 괜찮습니다. 밥값이 없어서 네. 그때 직원들은 있었는데 직원들 밥값은 있어 직원들을 먹이고 저희는 잠깐 미팅이 있다고 하고 나가서 아,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정말. 정말 음,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약간 공감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연습생 때 그러지 네. 않나요? 근데 3년이면 사실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혹은 괜히 그만뒀나라는 후회가 밀려올 만한 시기거든요. 사실 1년도 사실 힘든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뭔가 금전적으로 힘이 들고 그랬으면은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음, 그런 순간, 좀 위기를 넘겨야 하는 그런 순간마다 굉장히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고, 음,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걸 선택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음. 그때마다 우리를 잡았던 거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옛날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은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은 거래요. 왜냐면 또 와닿았어. 막 이게 차라리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돈도 안 되면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그만둘 수가 있는 건데 음, 돈은 안 되면서 사람들이 좋다 반응은 좋다 좋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 네.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네, 그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한재덕 대표님을 소개하는 진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언젠가 한번 어디 가서 꼭 이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이 마침 그게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분과는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이후에 인연이 좀 진하게 생겼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뭐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매번 요번 달 인쇄비는 어디서 구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달 한 달을 보내야 했는데 인쇄비는 너무 어디서 너무 구하지? 짠내 나나요? 인쇄비는 어디서 구하지? 네, 네. 네. 근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순간이 오니까 네. 어디 도움받을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저희 대표랑 같이 그 대표님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렇게 지난 인연도 아니고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실례긴 하지만 그 당시 저희는 이렇게 그만두나 저렇게 그만두나 어떻게든 회사가 그러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희 대표가 대표님께 찾아가서 좀 도움을 청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대표님께 갔어요. 근데 그게 그 사내픽처스 사무실이 이태원에 있거든요. 근데 건물 자체도 되게 느와르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화 같은데 되게 느와르 같은 그 건물을 저는 사실 못 갔고 저희 대표 혼자 갔는데 1층에서 굉장히 많이 서성거렸대요. 올라가기 전까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어떻게 가서 고민도 무슨 많이 말을 되고. 해야 되나. 근데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렵게 올라갔는데 가서 네, 저희 좀 도와달라고. 너무 이걸 하고 싶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인터뷰한 죄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고 근데 사실 나는 당신들이 좋은데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가 되면 또 멀어질 수도 있고 하니 네. 이렇게 막 돈을 빌려주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자기가
줄 수 있는 정도는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후에 다음 달 인쇄비를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영화 아닌가요? 정말 이거- 영화예요. 와, 진짜 영화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그쵸? 영화 한 편 찍고 나오셨습니다. 아, 정말 그간 참 우여곡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 버텨온 거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컨셉진을 되게 사랑해주시고 제가 하는 걸 믿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DSLR 있잖아요. 카메라를 갖고 카메라 출사라고 하죠. 네. 그런 카메라 클럽에 가입해서 다니면서 출사를 다녔어요. 네. 근데 그때 만나뵀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좀 총명했던 것 같아요. 눈이 반짝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예뻐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잡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늘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뭐 회사 운영 이런 거 힘들 때 되게 턱하니 큰 돈을 이렇게 후원을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이렇게 당신에게 그렇게 큰 존재냐? 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참 저도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경희 씨 인복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죠?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장소, 사람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 직접 골라오셨죠? 네. 네. 의미 있는 노래라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힘들다 보니까 네. 컨셉션 초반에는 청춘을 좀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부어 드림. 그래서 이걸 읽으면 해봐 드림이라고 누군가의 꿈을 해봐주겠다라는 뜻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뭐 꿈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혹은 다른 걸로 어려워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신청을 해라. 그럼 그중에 저희 마음을 움직이는 분에게 좀 후원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여학생분이 노래를 직접 만드는데 소속사는 없고 직접 이 앨범을 내려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고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앨범 발매할 수 있는 그 유통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앨범 사진 그리고 앨범 커버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첫 앨범 청춘이라는 앨범이 네,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춘이라는 앨범 안에 들어있는 그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지금 같은 봄 날씨에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씨의 추천곡 어니의 그 봄 듣고 올게요. 어디야?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네. 밥은?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에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글쎄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 매일 밤 9시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이번 주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 편집장 김경희 씨와 함께 노래, 장소, 사람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으로 영화사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장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장소는요. 네. 예당저수지라는 건데요. 예당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네. 좌대 낚시터라고 해요. 좌대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좌대라는 게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TV나 네. 어디 영화 속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호수 위에 집이 하나 떠 있는 모습. 뭔가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이 네.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수상좌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런 사진을 한 장을 보고 너무 꽂힌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잡지에 이 모습을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수상자대라고 알게 됐고 네. 예당 저수지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검색을 하고 찾아갔어요. 네.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렇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가보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기대감에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사진 한 장을 보고 가면. 네. 어떠셨어요? 네, 근데
제가 새벽 씬을 찍고 싶었거든요. 왜 네. 물안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을 찍고 싶어서 일부러 밤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좌대로 가려면 당연히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네. 수상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제가 한 10시쯤 이쯤 갔는데 이 좌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태워주셔서 그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그 순간이. 이게 되게 물은 고요하고 보트가 거기를 가르고 근데 그 위에 다리 하나가 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막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고 영상으로 찍으려고 해도 안 담기는 안 거예요. 담기죠. 그게 너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음. 그때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동화 같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다가 끝에는 그냥 가봐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한 되죠.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천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가도 괜찮나요? 네, 저도 가서 낚시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낚싯대 없이 그냥 네, 낚시터를. 그냥 거기 낚시터 가서 둥둥 뜬 물 위에 있는 집에서 자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네. 물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 물도 들어오고 보일러도 우와. 들어오고 그리고 보일러가 들어온다고요? 네, 근데 물은 안 나와요. 아. 물은 안 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음. 그래도 보일러 들어오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 수 있고 최고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있으면 그 물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몸으로. 아 이렇게 둥둥 떠 네, 있는 네. 느낌이. 근데 누군가는 멀미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 그 정도로 멀미 날 정도로 움직이진 않고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치 낚시를 한 것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려고 갔어요. 어느 계절에 가셨어요? 겨울이요. 겨울에. 네, 한 11월,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여름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장소들 찾아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저희가 회사에서 SNS 없으면 요즘 어떻게 일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해시태그가 너무 편리해요. 최고죠. 그렇죠. 맛집 찾는 것도 네, 너무 뭐 편하고. 맛집, 네. 예쁜 곳, 뭐 낭만적인 곳, 네, 뭐 맞아요.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그거를 좀 검색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김경희 편집장님께서 골라온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네. 넉살 씨의 필라멘트라는 곡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왜 그의 노래를 가졌냐 하면 네네. 그 가사들이 너무 아까 제가 말했던 짠내나는 그런 우리의 시기와 너무 네.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진짜 많이 공감하고 몇 번씩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좋았던 가사들이 좀 있는데 네. 뭐 그때 내가 넌 안 될 거랬지? 내가 뭐랬어? 특히 가까운 자를 조심해. 의심은 거기 있어. 막 이런 가사들 이게 되게 귀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또 굉장히 넉살 씨와 김범수 님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랩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있나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가사는 네. 그 눈치 없는 열정의 순간들과 다르게 엄마에겐 음악 소리가 얼마나 슬펐을까 막 이런 얘기들. 저도 이 무대 하면서 이 무대를 보면서 이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뭔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그쵸. 있고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말이 이 필라멘트 노래에 참 많은 걸 표현해주는 구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공감 가는 가사인 것 같아요. 참 근데 이게 아쉽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필라멘트가 또 금지곡입니다.
상표 이름이 아. 나와가지고 없는 클린 버전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경희 씨께서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떤 곡이죠? 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아, 굉장히 히트곡이죠. 네, 너무 히트곡이라서 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네. 할 만한 이유가 좀 있어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이 아이콘의 비아이 씨가 네.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라라랜드 영화 마지막에 10분을 보면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몰랐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웃으면서 여자 주인공을 떠나보낼 때 그걸 보고 사랑을 했다. 그걸로 됐다. 이런 걸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를 듣고서 다시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노래라기보다 하나의 컨텐츠로서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비웃는데 제가 비아이를 이야기하면 다들 웃어요. 막 제가 아이돌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아이를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비아이의 발견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네. 생각이란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보다 있는 거 안에서 발견하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근데 비아이가 딱 우리가 모두 같은 거를 봤지만 저희는 여자가 잘못했네, 막 변심했네, 혹은 아니야 분명히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여자가 변심한 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라라랜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비아이는 다른 모습을 보고 그걸 발견을 했다는 게, 그리고 누가 봐도 공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을 합니다. 지금 우리 편집장님께서 쭉 이야기하는 걸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입덕하셨구나. 맞아요. 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부끄럽지만. 네. 확 느껴졌습니다.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 편집장 김경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었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떠는 성격이 아닌데 네. 요섭 씨 때문인지 아니면 이 방송 때문인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경희 씨의 마지막 추천곡이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들으시면서 저희는 김경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4월 21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지막 곡은 6945님의 신청곡이죠. 짙은의 곁에,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